그것은 어느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 나는 낚시를 좋아해서 지방으로 자주 원정을 가. 고속도로를 4-5시간 달려 낯선 땅에 도착. 내가 사는 고장에서는 낚을 수 없는 크기. 내가 사는 고장에서는 살지 않는 물고기. 그런 것들이 낚였을 때 감동은 참을 수 없지. 노인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팔팔한 23살이야. 원정 멤버는 언제나 고정. 낚싯대를 줄곧 던져가면서 언제나 확실하게 물고기를 낚는 근성의 K와 발군의 낚시 센스와 정보량으로 능숙하게 목표 지점을 잡아내는 T, 그리고 센스도 근성도 없는 운짱인 나. 그런 우리들은 작년 가을에 바다에서의 낚시를 그만뒀어. 지금은 오로지 민물에서 곤들메기, 산천어, 베스, 가물치 같은 것들을 낚아. 바다 낚시에 질렸냐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다에 가고 싶지. 막 잡은 무늬 오징어를 바로 회 떠서 먹고 싶어. 하지만 이젠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듯.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2020년 9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웠던 최악의 사건. 그 바다낚시 원정이 기획된 건 2달 전인 2020년 7월의 일이었어. K와 T가 무늬 오징어를 낚는 에깅이라는 낚시법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다는데, 그래서 무늬 오징어 낚시를 가게 된 거야. 나도 딱 일주일 전에 스시집에서 처음으로 무늬 오징어를 먹어본 직후라 신이 났지. 그때부터 매일같이 모여서 행선지하고 에깅에 대해 조사했어. 대강 설렁설렁한 게 아니야. 열띤 토론은 항상 밤 12시를 넘어갔어. 장소는 말할 수 없지만 서해 쪽 한 곳으로 가기로. 루트나 숙박지를 정하고 고속도로 요금이나 숙박비 등을 계산하면서 우리들은 엄청나게 들떠 있었지. 출발하는 날까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던 건 나뿐만 아니었을 거야. 드디어 출발 당일 새벽 5시에 집합해서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어. 이동 시간은 6시간을 넘겼어. 가는 도중은 법석을 떨어대며 낚시 도구점에 들르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낚시를 했지만 허탕. 여행의 피로도 있었는지 일찌감치 포기. 공중 목욕탕에서 씻고 차박으로 취침. 새벽 2시에 일어나 다시 낚시터로. 뭐 이런 식으로 3박 4일을 보낼 예정이었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건 3일째 되던 밤이었어. 이틀째는 무늬 오징어를 각자 10접시 이상을 낚은 우리들은 거의 만족한 상태에서 다음 낚시터를 찾고 있었어. 항구는 물론이고 갯바위도 갔어. 오후 5시경 점점 해가 떨어지고는 있었지만 마지막 장소를 체크하기 위해 어느 갯바위로. 꽤나 험난한 길이었어. 우선 갯바위로 내려가기 위한 산길이 빡셌어. 경사가 엄청난 데다 땅이 진창이었어. 보통은 낚시터가 된 갯바위는 로프가 쳐져 있거나 바닥이 깔려 있을 텐데 이곳은 그런 게 없었어.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곳이라고 신들이 났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낚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닐까라던가, 너무 위험해 보이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든가 말이야. 그런 불안이 생기는 거지. 갯바위로 내려간 후에도 엄청났어. 미끄럽지는 않았는데 갯바위에서 다른 갯바위로 넘어가야 하는 곳이나 날카롭게 솟아오른 바위가 있거나 해서 조심하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갯바위 끝에 겨우 다다르니 수심도 제법 있고 조류도 있어. 확실히 손맛을 볼 수 있는 포인트임이 분명했어. 대박이네!
서로 텐션이 잔뜩 올라가 낚싯대를 내리는 우리들. 그로부터 한두 시간 동안 양식자인가 싶을 정도로 무늬 오징어, 소방어들이 올라왔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갯바위인데 너무 열중했던 탓인지 해가지고 있는 거지. 다행히 헤드랜턴도 손전등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진정하고 천천히 돌아가기로 했어. 그때 이후로 밤이 되고 더는 낚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끝내려던 때였어. 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풍경 소리 같은 음색이 들려왔어. 아름답다곤 하지만 섬뜩하잖아. 모두가 헤드랜턴을 켜려고 했는데 켜지질 않는 거야. 손전등도 폰도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 거기다 파도 소리도 들리질 않아. 이거 뭐야? 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나도 케이도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주위는 암흑천지. 항구도 아닌 갯바위라서 가로등 따위는 없었어. 멀리 보이는 항구의 불빛하고 상간도로를 비추는 가로등밖에는 보이질 않아. 발밑에서는 파도가 들락날락하는데 완전히 무음인 거야. 내 심장 소리까지 들릴 법한 고요함이었어. 왜? K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 왜? 괜찮아? 몇 초간의 침묵 후 놀랐냐? K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뭐야? 죽을래? 놀라기는 했지만 분위기를 바꿔준 K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불빛들도 들어오지 않는다. 서 있을 장소도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파하면 좋을지 우리에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 영적인 일이 벌어진 건가? 아니면 우리 모두 동시에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래도 우리들은 절대로 바보들은 아니야. 아니, 하는 짓들은 맨날 바보 짓들만 해대도 지능지수적으로 바보는 아니라니깐. 어쨌든 냉정하게 타겟책을 궁리했어. T는 지금 발밑이 보이질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자. 일반적으로 쫄아서 도망가는 놈이 먼저 죽는다. 나는 물귀신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에서는 대개 모르는 사이에 물로 들어가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자. K는 영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고로 불경이라도 읽자. 의외로 간단히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들의 결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아는 대로 불경을 읊자로 된 거야. 단지 문제는 불경의 비읍도 모른다는 거지. 어거지로 적당히 뱉어냈지만 당연히 상황에 변화는 없었어. 그대로 1시간은 지났을 것 같아. 천천히기는 해도 달이 뜨면서 밝아지고 있는 거지. 경치는 해질녘에 봤던 곳과 다르진 않았어. 발 디딜 곳이 나쁜 갯바위로 파도가 조용히 들이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 그렇지만 뭔가 행동을 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불안감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 겨우 생각난 불경도 계속 읊고는 있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엔 부족했던 거지. 그때였어. T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어. 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K와 나도 따라서 한 발짝 움직여봤는데 괜찮은 거야.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에 의존해서 T가 넘어진 곳으로 옮겨갔어. 셋이 뭉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겼어. 달빛이 비치는 동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아침을 기다려야 하나. 시간은 확인할 수는 없었어도 아마 저녁 7시나 8시경일 거야. 그리고 만조가 밤 10시일 듯. 만조로 인해 돌아갈 길을 건널 수 없게 될 것도 생각 가능했어. 지금 움직일 것이냐, 아침까지 참을 것이냐. 궁극의 선택지가 2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육지로 돌아가기로 했어. 아침까지 이 상황을 참고 기다릴 인내력, 체력, 그리고 공포를 이겨낼 정신력도 0. 게다가 아침까지 기다린데도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잖아. 우리들은 희미한 달빛으로 의존해서 왔던 길을 천천히 돌아갔어. 바위에 올랐다 내렸다 뛰어넘고 위험할 뻔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드디어 산기슭까지 올 수 있었어. 아직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위쪽에서 달리고 있을 차들의 소리도 안 들려. 밀실에 갇힌 게 아닌가 싶은 침묵이었어. 우리의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어. 그리고 막 산길을 오르려고 할 때였어. 산길은 굉장히 좁고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폭으로 일렬로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였지. 돌아갈까 말까 의논하던 시점에서 제일 앞에서 K가, 뒤에는 T가, 가운데는 내가 서서 가기로 되었었어. 그런데 갑자기 K가 멈추는 거야. K!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 나는 초조해하면서도 아까 장난이 생각나 다시 우리를 놀래키려는 거라고 생각했어.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K의 액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도 있었으니까. 근데 내 나쁜 예감이 적중한 거야. 올 때는 몰랐는데 산길 아래하고 갯바위 있고 바로 사이에 그게 있었어. 높이는 1m 30 정도의 돌로 쌓은 밀짚 모자를 쓴 허수아비 같았는데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K한테 다시 말을 걸었어. K!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 나는 K 옆에 서서 앞쪽을 같이 바라봤어. 여기서 나는 살짝 지르고 말았는데 비밀이야. 마치 아까 봤던 허수아비의 모델인 것처럼 몸집이 작은 여성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야. 밀짚 모자를 쓰고 옷은 입고 있지 않았어. 긴 머리에 얼굴 전체가 덮여 있었고 온몸이 따개비나 조개 껍질이 달라붙어 상처 투성이었어. 나도 K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 몇 미터 전방에 이상한 모습의 귀신이 서 있는 거야. 심령 체험이 없던 우리들이 대항할 방법은 없어. T만은 상황을 모르는지 투덜거리면서 왜 그래? 뭐 있어? 하고 중얼대고 있었어. 그러자 갑자기 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여자는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 정신을 차려보니 파도 소리도 들리고 있어.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경적 소리를 흉내내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쳤어. 하고 말이야. 10초 정도 지나자 여자는 녹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어. 녹는 것처럼? 맞아. 녹아서 없어졌어. 이상한 체액 같은 것과 따개비 같은 것들, 그리고 썩은 살점 같은 것들이 투둑투둑 하는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내렸어. 그리고 여자는 사라졌어. 겨우 켜진 헤드랜턴을 비춰보니 머리카락하고 썩은 물고기, 따개비들이 떨어져 있었어. 땅에 축축한 건 물일 거라고 서로 위로했지만 그건 피였다고 생각해. 결국 T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 멍하니 서로 서 있는데 괜찮아? 하는 중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 구하러 왔구나 하고 우린 기뻐했어. 아저씨가 말하길 여기는 예전부터 이런 영적 현상이 끊이질 않는다고 해. 낚시터로는 최고라서 다른 지방에서도 낚시꾼들이 많이 온다는데 보름달 밤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알려진 규칙이라는 거지. 옛날에 거기가 작은 어촌이었을 시대에 불운한 인생을 보내다 보름달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아직도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다는.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지독하게 욕을 먹고 폭력에 시달리다 원한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크게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조부모님이 가르쳐줬다는 말. 보름달 밤인데 주변에 우리 차가 정차되어 있어 불안해진 바람에 도움을 주러 왔다고 해. 보름날이 가까워지면 지역 사람들이 출입금지 간판을 설치한다는데 우연히 전날 강풍으로 간판이 날아가 버려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래. 여기서 잡은 고기들은 버리고 가라고 해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 버렸어. 그리고 이제 밤낚시는 안 하는 게 좋아 라는 말을 들었어. 그렇게 우리는 그해 가을에는 낚시를 가지 않았고 겨울이 돼서 스노우보드에 빠져들어 낚시를 갈 기회는 없었어. 하지만 봄이 되니 낚시를 가고 싶어 좀이 쑤신 바람에 저녁에 셋이서 다시 낚시하러 갔었어. 우리가 사는 지역 바다로. 오랜만에 낚시로 텐션이 폭발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는 돌아가기로 했지. 그런데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오래된 차이기도 하고 주행거리도 20만 킬로를 넘고 있으니 시동이 안 걸리는 일은 가끔씩 있어. 그래도 참 타이밍이 참. 어떻게든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겨우 시동이 걸렸을 때는 이미 밤이 된 상태였어. 어쩐지 섬뜩해져서 경적을 울렸어. 그랬는데 살짝 열린 창문 밖에서 물에 젖은 발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야. 그 후로 우리들은 바다낚시 자체를 가지 않게 됐어.